네, 이어서 3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7페이지 간호관리의 접근 방법 볼게요. 간호관리의 접근 방법이라고 하면 이제 규범적으로 기능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범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고요. 이번에 기능적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능별 접근 방법이라고 하면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학자가 카츠라는 사람인데 이 카츠라는 사람은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세 가지 층으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각 계층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술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의 계층, 각 계층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냐? 개념적 기술이냐, 인간적 기술이냐, 전문적 기술이냐, 전문적 기술은 다른 말로 실무적 기술이냐, 요거에 따라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호관리자라고 하면 간호관리자는 간호관리자의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호관리자의 유형이라고 하면 누가 있어요? 첫 번째로 최고관리자가 있습니다. 최고관리자가 있고요. 그 밑에 중간관리자라고 얘기 있을 수 있죠. 중간관리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일선관리자가 있습니다. 최고관리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조직의 목표를 설정해요. 조직의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를 설정한다고 하면 이 조직의 목표를 설정한다.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맞죠. 장기적인 계획을 설정하고요. 또한 이 최고 관리자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최선의 대안을 설정하는 의사결정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최고 관리자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냐? 간호의사, 간호부장, 간호부원장. 이게 간호의사라고 하면 기업병원에서의 간호부의 대빵을 간호의사라고 하고요. 간호부원장이라고 하면 세브란스나 이대병원 여기서는 간호부원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간호부의 원장, 병원 원장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최고관리자는 이런 분들이 조직의 목표를 설정해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이 조직의 목표뿐만 아니라 이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설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반 정책을 수립한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제반 정책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행동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이 목표 설정, 제반 정책 수립, 행동 방안 요런 것들에 대한 토탈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최고관리자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간관리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설정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체적인 뭘 얘기하냐면 전체적인 정책이나 규칙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을 중간관리자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는 뭐냐면 이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일선 관리자들에게 지시하고 지휘해요. 그리고 최고 관리자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이 지휘, 지시, 감독은 하위 관리자, 일선 관리자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이 감독하는 기능은 최고 관리자에 대한 감독도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중간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최고 관리자와 일선 관리자 사이에서 상호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일선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실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선관리자, 간호단위, 하나의 병동, 하나의 유닛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죠. 실무 담당. 실무를 담당하면서 구성원들의 실무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죠. 실무 조정자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작업에 직접 참여해요. 작업 참여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